2026년부터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일자리를 포기하셨던 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있는데 연금이 깎이면 어떡하지? 시간제 일을 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벌어야 연금이 안 깎이지? 고민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 텐데 하면서 망설이셨던 분 이제는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든든한 노후 길잡이 지혜 나침판입니다. 오늘은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받는 연금도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기회까지 생기는 핵심 변화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노후 길잡이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9만원까지 월급을 받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평생 평균 소득에서 초과한 금액이 월 200만원 미만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025년 기준 308만 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 509만원까지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70만원을 받고 계신 김영희 할머니는 지금까지는 월 280만원 정도 벌면 혹시 309만원 넘어가니 연금이 깎이는 것 아냐? 걱정하면서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쉽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월 450만원을 벌어도 연금 70만원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총 520만원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현재 월 9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시설관리부에서 월 3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연금이 감액될까봐 고민하셨겠지만 2026년부터는 연금 90만원과 급여 350만원을 모두 합쳐 총 44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는 연금이 더 많아집니다.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라 함은 은퇴 전 소비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소득 대체율은 2007년부터 4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월 평균 약 92,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80만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월 89만 2천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1년이면 110만원, 10년이면 1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전혀 없고 혜택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5만 개가 늘어납니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통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일자리가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아파트 경비, 마트 계산원, 배달 업무, 돌봄 서비스, 반찬 가게 운영, 주차 관리, 도서관 도우미 등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연금이 깎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도 시니어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재의 부부감액 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 시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20% 감액되어 각자 24만 원씩 총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액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부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부 합계로 한 달에 6만 8천 원 정도이지만 1년이면 8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면서 정부의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는데요. 바로 4%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야?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개혁으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법까지 개정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OECD 최고 수준이었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 빈곤율이 40%대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시니어들은 509만 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으니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받는 연금도 늘어날 뿐 아니라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개선되고 일자리도 115만 개로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노후 소득이 이전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계산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연금액으로 이는 전체 가입자 평생 평균 소득의 1.2%를 곱하고 가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연계연금액으로 나의 평생 평균 소득의 1.8%를 곱하고 가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면서 받게 되는 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67세 김영임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2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셨고 평생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정도로 2025년에는 월 45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요. 2026년부터는 월 48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5천 원이 늘게 되며 1년이면 42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69세 김동식 할아버님은 35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평생 평균 소득이 350만 원으로 2025년에는 월 95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 26년부터는 102만 원 정도로 한 달에 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84만 원 정도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요. 67세 김옥래 할머니께서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는 월 25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월 450만 원을 벌어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1만 4천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만 4천 원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총액으로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69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적용되어 월 25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8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달 400만 원을 더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으니까 총 485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유로 돈 버는 것을 제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일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자체도 늘어나게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부터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2026년부터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좀 더 받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노후 생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표번호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박순남 할머니께서 작년에 확인해보니 월 65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변경사항을 적용하니 월 70만 원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노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 이력 점검하기입니다. 하루라도 더 인정받으면 연금이 늘어나니 이 부분도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혹시 직장을 자주 옮기셨거나 사업하다 재창업을 하셨던 분들은 가입 이력을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근무 기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가입 기간이 22년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30대에 다른 회사에 다녔던 8개월이 빠져 있었는데 추가로 인정받으니 22년 8개월이 되었고 연금액도 월 3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사장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나중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 509만 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509만 원 기준이라는 건 정확한 소득 신고가 전제입니다. 혹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나중에 발각되면 받았던 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신고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정규직이나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또 보험료를 내야 해? 하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내시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김경애 할머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요. 매출은 조금 나오지만 재료비, 임대료 등을 빼면 순소득이 월 320만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을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연금 55만 원과 가게 수입을 합치니 375만 원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생활이 편안해졌습니다. 배달업을 하고 계신 박영수 할아버님은 요즘 배달 수요가 많아져 열심히 하시면 월 400만 원 정도도 벌 수 있는데요. 많이 벌게 되면 연금이 깎이니까 적당히 하셨는데 이제는 소득이 많아져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혜택들을 모아봤는데요. 1. 출산 크레딧이 확대 적용됩니다.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받고 상한선도 없어졌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최순희 할머님은 자녀가 3명인데요. 예전에는 둘째부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첫째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서 추가로 12개월을 더 인정받으셨고 연금이 월 2만 원 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기남 할아버님은 육군에서 2년을 복무하셨는데 예전에는 6개월만 인정받으셨지만 추가로 6개월을 더 인정받으셨습니다. 3.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추가로 보험료까지 지원받아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윤옥수님은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일부를 내시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생겨도 내가 알고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연금은 한번 놓치면 평생 손해를 보는 거니까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도 함께 상의해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건강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70대, 80대까지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보세요. 75세 송영철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고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십니다. 덕분에 아직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성실하시고 꼼꼼하셔서 믿음이 간다며 좋아하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영수 할아버님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담배도 계속 피우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술도 자주 드셨거든요. 그러다가 당뇨병이 생기고 무릎도 아프셔서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매달 나오는 작은 연금으로 빠듯한 생활을 한다며 늘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연, 금주하시고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주니까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두세요. 요즘 많은 일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 정도는 익혀두시면 일자리 찾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배워보세요. 67세 이순옥 할머님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세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가르쳐줘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셨는데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을 듣고 나서는 생활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자들과 소통도 하시고 배달앱으로 음식도 주문하시며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도 척척하십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반찬 주문받아서 배달하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은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꼭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익혀두시면 정말 편해요. 스마트폰으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소득 신고뿐 아니라 연금 조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맥 관리입니다. 일자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미리 부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만식 할아버님은 퇴직하고 나서도 옛 동료들과 꾸준히 만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동료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알려줘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경력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해줘서 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평소에 인사 잘하시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들이 나중에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전직이 교사였다면 돌봄 교사, 전직이 요리사였다면 반찬 가게나 출장 요리 등등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민 할아버님은
평생 요리사로 일하셨어요. 중식당에서 30년, 한식당에서 10년을 일하셨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손맛이 좋으시니까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제약이 적은 일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좋은데요. 대리운전, 배달, 청소, 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이 할머님은 가사도우미 일을 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만 일을 하십니다. 청소는 원래 집에서도 하던 일이라 어렵지 않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만족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계별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도 적응시키고 일하는 재미도 찾아가면서요. 최영호 할아버님은 처음에 주 3일만 택시 운행을 하였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몸도 괜찮고 재미도 있어서 주 5일로 늘리셨습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드리세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김영남 할아버님은 처음에 아들한테 아버지,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래도 연금이 안 깎인다고 설명하니 아들도 이해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들이 건강에 무리 안 되는 선에서 일하세요라고 응원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건 대부분 건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일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여덟 번째,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만 일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거나 돌아가면서 일하거나 둘이 합쳐서 월 300만 원을 벌면 연금도 지키고 생활도 넉넉해집니다. 정순자, 박만수 부부는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데요. 할머니는 요리를, 할아버지는 서빙과 계산을 담당하세요. 하루 6시간씩만 운영하는데 수입은 월 350만 원 정도입니다. 둘이 함께 일하니까 재미도 있고 서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희, 이철수 부부는 돌아가면서 일해요. 할머니는 월, 수, 금의 가사도우미를, 할아버지는 화, 목, 토의 경비 일을 하세요. 둘이 합쳐서 월 350만 원 정도 벌고 서로 쉬는 날에는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르면 챙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지금 와서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들의 든든한 길잡이, 지혜나 침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